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오후 2시 35분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어섰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주차장 3층 흰색 현대 그랜저 한 대가 햇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 안에는 3살 배기 여자아이 박지우 양이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이수진 씨 36살은 급한 마음에 마트로 들어가며 금방 올게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름날 밀폐된 차량 내부의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치솟는지를요.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35도일 때 밀폐된 차량 내부는 불과 5분 만에 43도까지 올라갑니다. 15분이 지나면 50도를 넘어섭니다. 극단적인 경우 60도에서 70도, 심지어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차량의 경우 열 흡수율이 더 높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지우는 처음엔 엄마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이미 52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급격히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체온 조절 능력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취약합니다. 성인은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할 수 있지만 3세 이하 유아는 땀샘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불과 10분에서 15분 만에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고 42도를 넘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지우는 지금 그 위험한 경계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8분 주차장 2층에서 산책 중이던 뉴펀들랜드 종개 한 마리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거대한 몸집, 체중 65kg의 이 개는 주인 김민수 씨 42살과 함께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개의 이름은 맥스. 5살 된 수컷 뉴펀들랜드였습니다. 뉴펀들랜드는 원래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어부들을 돕던 품종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본능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품종은 수많은 익사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성인 군자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 이상 민감합니다. 위험에 처한 생명체가 내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채취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맥스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큰 머리를 들어 코를 킁킁거리며 위층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수 씨가 맥스야, 어디가? 이리 와. 하고 불렀지만 맥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65kg의 거구가 계단을 쿵쾅쿵쾅 올라가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층 주차장에 도착한 맥스는 흰색 그랜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왈왈왈, 낮고 굵은 짖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뉴펀들랜드의 짖는 소리는 대략 85dB에서 90dB 수준입니다. 이는 진공청소기나 블렌더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차장 전체에 퍼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 올라왔을 때 그는 맥스가 앞발로 차문을 미친 듯이 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차체에 깊은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맥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맥스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흥분과 불안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맥스, 왜 그래? 진정해. 민수 씨가 다가가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카시트에 앉은 어린 여자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차 안에 있어. 민수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압구정동 롯데마트 주차장 3층의 어린아이가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새빨개요.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119 상황실 직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라 3456입니다. 아이의 대략적인 나이는요? 3살쯤 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급대가 즉시 출동합니다. 약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차 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만약 안 된다면 절대 유리를 깨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유리 파편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52분 119 신고 접수. 강남소방서 압구정 119안전센터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5분에서 7분이 걸립니다. 일요일 오후 압구정 일대는 차량이 많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맥스는 계속 차 문을 긁으며 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차 안에 아이가 있대요. 세상에, 누가 아이를 차에 두고 간 거야? 엄마가 어디 간 거야? 군중이 점점 늘어났지만 아무도 차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유리창을 깨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누가 돌 가져와요. 유리를 깨야 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119에서 유리 파편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맥스가 차 문손잡이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턱 힘은 대략 200파운드, 약 91kg에 달합니다. 이는 로트와일러나 저먼 셰퍼드에 비하면 약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 힘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맥스는 온몸의 힘을 다해 문손잡이를 아래로 당겼습니다. 꾹! 맥스의 목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저 차 문이 완전히 안 잠긴 것 같아요. 그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문손잡이가 평소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진 씨가 서둘러 내리면서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최신 차량은 자동 잠금 기능이 있지만 이 그랜저는 2019년식 구형 모델이라 수동으로 잠가야 했습니다. 맥스, 계속해. 힘내. 민수 씨가 응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맥스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문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뒷다리로 땅을 박차며 온몸의 무게 65kg을 실었습니다. 끼익.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해냈어. 대단해. 민수 씨는 즉시 차 안으로 손을 뻗어 지우를 카시트에서 꺼냈습니다. 카시트 벨트를 풀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곧 도움이 올 거야. 민수 씨는 아이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서 생수병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민수 씨는 생수를 조금 손에 묻혀 아이의 이마와 볼, 목덜미를 적셔주었습니다. 입술에도 조금씩 물을 적셔주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자신의 티셔츠를 벗어 생수에 적셔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오후 2시 57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흰색과 주황색의 구급차가 주차장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구급대원 김태준 씨 34살은 즉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 씨가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태준 씨는 즉시 지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댔습니다. 30초 후 체온계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41.2도. 정상 체온인 36.5도보다 거의 5도나 높았습니다. 고열이에요. 열사병 초기 단계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태준 씨는 동료 구급대원 이지혜 씨 29살에게 신호했습니다. 들것 가져와요. 산소 마스크 준비하고요. 두 사람은 신속하게 지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씌우고 생리식염수 정맥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등에 바늘을 꽂자 아이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차 안에 얼마나 있었던 것 같습니까? 태준 씨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아마 15분에서 18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발견하신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가 아이를 구한 거네요. 그는 맥스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구급차 옆에 서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나중에 마트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차에서 내린 시간은 오후 2시 33분 17초. 맥스가 3층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발견한 시간은 2시 48분 52초. 정확히 15분 35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맥스가 5분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지우는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박현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체온이 41도를 넘어서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42도를 넘으면 세포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6.2km, 평소 같으면 15분이 걸리지만 구급차는 비상등을 켜고 전속력으로 달려 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맥스는 구급차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민수 씨가 목줄을 잡고 말렸습니다. 맥스야, 괜찮아. 내가 아이를 구했어. 정말 잘했어. 넌 영웅이야. 맥스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갈색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영웅이에요. 이 개가 사람 목숨을 구했어요.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전체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6분, 지우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즉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최민지 교수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환자 옮기세요. 바로 소생실로. 지우는 소생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즉시 냉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정맥에 주입하고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얼음팩을 대었습니다. 또한 몸 전체를 미지근한 물에 적신 시트로 감쌌습니다. 선풍기로 바람을 쐬면 기와열로 체온이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30분 후, 오후 3시 36분. 지우의 체온은 39.8도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1시간 후, 오후 4시 6분. 체온은 38.2도. 의료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후 5시 12분.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지 교수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여기는 병원이야. 엄마가 곧 올 거야. 담당 의사 박현우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구조돼서 뇌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탈수 증상도 있고 신장 기능 검사도 해야 합니다. 한편 수진 씨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차 주변에 경찰차 2대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제 차에 사람들이? 그녀가 물었을 때 경찰관이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차 주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따님이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습니다. 사과와 우유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마트에 들어가면서 지우를 차에 두고 온 것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내 딸. 지우가 어디 있어요?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꽂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차가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수진 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그녀는 의료진에게 제 딸 박지우 어디 있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소생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를 보았을 때 수진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강남경찰서는 즉시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 대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상훈 경위는 수진 씨를 조사했습니다. 차에 아이를 두고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깜빡했어요. 요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트에 들어가면서 뭔가 잊은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정말 미처 몰랐어요. 수진 씨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박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주의로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 개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펀들랜드 개가 차에 갇힌 아이 구했다는 제목의 영상은 불과 3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밤 10시에는 100만, 다음 날 아침에는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압구정 차량 아동 방치 사건이 올랐고 2위에는 뉴펀들랜드 맥스, 3위에는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이 올랐습니다. 댓글창은 분노와 감동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가다니 정말 무책임하다. 엄마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은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 같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맥스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진짜 영웅이다. 사람보다 개가 더 낫네. 맥스야, 고마워. 대한민국 국민훈장 줘야 한다. 맥스한테 평생 간식 사주고 싶다. 7월 24일 화요일, 사건 다음 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의 놀라운 지능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펀들랜드 맥스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맥스에게 생명 존중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량 내 아동 방치 처벌 강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방치는 최대 5년 징역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것은 너무 약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최소 징역 2년 이상, 재범 시 5년 이상 실형을 요구합니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일주일 후에는 28만 명이 넘었습니다. 7월 25일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개가 구한 3살 아이, 여름철 차량 내 방치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뉴펀들랜드 맥스, 어떻게 아이를 찾았나?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행동학 연구실 김영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뉴펀들랜드는 역사적으로 순환 구조견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들은 위험에 처한 생명체가 내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채취 변화도 알아챕니다. 맥스는 이러한 본능을 따른 것입니다. 7월 27일 금요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복 중인 지우와 수진 씨, 그리고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수진 씨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머리를 깊게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제 딸 지우에게도, 그리고 지우를 구해준 맥스에게도, 그리고 사회에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우 양, 맥스를 만나고 싶어요? 지우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맥스 고마워 하고 싶어. 맥스가 나 살려줬어. 사건 이틀 후 수진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를 차에 두고 가다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사 갈 것 같아. 그래도 애가 무사해서 다행이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진 씨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이런 사람과 같은 동에 살기 싫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비난은 법적 처벌보다 때로는 더 가혹했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 강남구청 앞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 맥스 표창식이었습니다. 강남구청장 이명호 씨는 맥스에게 명예 시민증과 생명 존중상을 수여했습니다. 민수 씨는 맥스를 데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맥스는 목에 큰 금빛 메달을 걸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구청장이 메달을 걸어주자 맥스는 앞발을 들어 악수 자세를 취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와 수진 씨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작은 손에 간식 봉지를 들고 맥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맥스야, 고마워. 나 살려줘서. 이거 맥스 거야. 지우는 간식을 맥스 앞에 내밀었습니다. 맥스는 부드럽게 간식을 받아먹고 지우의 얼굴을 혀로 살짝 핥았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맥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와 맥스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KBS, SBS, MBC 등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반려동물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스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에요. 사실 영웅은 맥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맥스는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거죠.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진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주의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명백하나 고의성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다행히 회복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지만 법조계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7월 사건 1년 후 지우는 이제 4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트라우마는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차를 무서워하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아동 심리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동 안전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차에 혼자 두지 마세요. 단 1분도요. 금방 올게라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다른 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강연 때마다 맥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우는 이제 맥스를 만나러 자주 민수 씨 집에 갑니다.
맥스와 지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수진 씨는 지우를 데리고 민수 씨 집을 방문합니다. 지우는 맥스의 털을 빗겨주고 간식을 주고 함께 근처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맥스는 지우가 올 때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나도 맥스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소방관이나 의사가 될 거야. 수진 씨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넌 분명 할 수 있어. 맥스가 내게 준 생명을 소중히 쓰는 거야. 2024년 여름, 서울시는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반려동물 방치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광고판, 그리고 온라인 배너에는 맥스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절대로 차에 혼자 두지 마세요. 외부 온도 35도, 차 안은 15분 만에 50도가 됩니다. 캠페인 결과 2024년 여름 차량 내 아동 방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2023년 89건에서 2024년 47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고로 이어진 건수도 7건에서 2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내 아동 감지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잠글 때 뒷좌석에 아이가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부 최신 차량에만 장착돼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신차에 일부 장착될 예정입니다. 맥스는 지금도 민수 씨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압구정동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은 맥스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저 걔 맥스 아니에요? 와, 진짜 맥스다. 하지만 맥스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그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할 뿐입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는 유명해지는 걸 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개일 뿐이죠. 어느 날, 한 기자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맥스가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맥스는 제게 늘 영웅이었어요. 아침마다 저를 깨워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산책하며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니까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 것뿐이죠. 사실 모든 반려동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웅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생명은 소중하며 단 1분의 부주의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는 매년 평균 78건 발생하며 이 중 5건에서 8건은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이어집니다. 둘째, 동물은 때로 인간보다 더 높은 공감 능력과 도덕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맥스는 보상도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 119 구급대원, 병원 의료진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때 주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맥스는 그저 자신의 본능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 본능은 한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아동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맥스 같은 영웅들이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주는 개, 화재를 감지하고 주인을 깨우는 고양이, 우울증에 빠진 주인을 위로하는 반려동물들.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영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요.